새로울 신, 매울 신, 무엇보다 믿을 신 뉴스 신세계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매주 수요일에는 이분과 함께합니다. 장유성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 뉴스 하는 사람들, 이 시사 방송하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게 5시 50분쯤에 나오는 저녁 시사하는 사람들한테 5시 50분쯤에 나오는 이 뉴스거든요. 속보가 근데 들어왔습니다. 지금 이제 군 검찰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해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소식입니다. 지금 이제 항명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 군 검찰 측에서 밝힌 사유를 보니까 그동안 피의자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위해서 노력을 해왔는데 계속 수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안의 중대성 그리고 증거 인멸 우려를 고려해가지고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이런 설명입니다. 예. 요게 이제 어차피 영장은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 그다음에 범행의 중대성 뭐 이런 정도가 고려가 되는데 군인은 도주 우려가 없잖아요. 현역 군인은. 그래서 도주 우려는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닙니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느냐라고 하는 게 핵심인데 증거인멸의 우려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수사를 거부하고 있다. 이 얘기는 저는 국방부가 빠르게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군 검찰단도 그렇고 뭐냐 수사심의위원회 그렇죠. 예 결정을 못 내렸잖아요. 그럼 수사심의위원회를 빠르게 다시 개최를 해서 구성을 하고 개최를 해서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수사 계속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건 하지 않고 일단 영장부터 날린다. 그리고 군인에 대한 영장은요, 군사법원에서 심사를 합니다. 군사법원엔 판사와 검사, 즉 우리가 생각하는 사법부 소속, 대법원 소속의 판사가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는 참모총장이 임명하는 국방부 소속의 군판사가 있습니다. 대체로 그리고 군 검사도 마찬가지로 참모총장이 임명하는 국방부 소속이에요. 말하자면 삼권 분립이 이루어지지 않은 곳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검사는 법무부 소속이죠. 판사는 사법부 소속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말하자면 언필칭 한 통속, 검사와 한 통속 군판사가 영장을 놓고 뭐 이러쿵저러쿵 하신다. 참 공교롭죠. 그 VIP가 경로했다라는 내용의 진술서가 공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녹음 파일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이렇게 사전 구속 영장이 청구가 되는 상황을 보면서 어찌됐든 지금 980쪽짜리 이제 수사 보고서는 있는 거고 그렇죠. 그간의 상황 일지는 시간대별로 쭉 나와 있고 정상적으로 이첩까지 끝냈는데 그거를 7월 31일 오전 11시 대수비 회의가 열렸다는 것이고 11시 56분에 김계환 사령관이 장관한테 전화를 받았다는 것이고 오후 2시에 국방부에서 회의가 있었고 2시 반경에 장관이 이제 우즈베키스탄 가려고 이제 청사를 나갔다라는 시간대 얘기가 아주 상세하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항명 사건이냐 아니면 그거보다 더 중대한 이유가 있는 거냐 관련해서 특검이 필요하다라는 그 요구 플러스 군인권센터에서 그 5만 명의 동의를 받아서 국정조사 이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비단 항명뿐만 아니라 이 사건이 제대로 경로를 밟았는지를 밝히는 게 더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구속영장 청구가 됐다. 이 참 공교롭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확인을 해야 될 거는요. 수사 이첩을 보류하라는 명령을 국방부 장관이 할 수 있느냐 근본적으로 그렇죠. 못합니다. 그건 법을 어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혐의를 인지했으면 바로. 정해진 서식에 따라서 민간 경찰로 이첩을 하도록 그렇죠. 법원법에 군 법원법에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국방부 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국방부 장관이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보고를 받은 이후에는 이첩을 보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보고는 사실은 보고를 해서 결재를 받지 못하면 이첩을 못하느냐 이게 아니고요. 이첩합니다라고 하는 사실은 사실의 고지 성격입니다.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방부 장관에게 승인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법에 따라서 이렇게 이첩했습니다라고 하는 고지의 성격이지 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첩 보류 명령을 국방부 장관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해석 자체가 국방부의 일방적인 주장이다. 왜냐하면 이 얘기는 박주민 의원이 이 군사범법법을 만들 때 회의를 하면서 국방부 차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물어봐서 이게 성격이 뭡니까라고 물어봤을 때 정확하게 이거는 당연하게 바로 이첩해야 되는 사안이다. 라고 회의록에 국회 회의록에 법에 제정을 할 때 남겨둔 건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관섭 수석이 그 국정기획수석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에게 7월 31일 날 대수비 회의는 있었고 본인은 참석을 했지만 대통령에게 보고는 안 됐고 관련해서 언론에서 보기는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른다. 그 상당히 어려운 답변을 했습니다. 해석이 굉장히 어려워요. 참석은 했는데 보고는 안 됐고 그 부분은 모른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이제 국회에서 지금 뭐 현안 질의도 하고 이러는데요. 관련해서 앞으로 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정말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사실 이 사안 관련해서 이제 국방부 출입 기자들이 가장 의아해하는 점 중에 하나가 국방부 장관의 결재를 득한 문건이 이제 뒤집어진, 그렇죠. 그러니까 이 보고가 뒤집어진 겁니다. 그것도 그때 결재를 받을 때 박정훈 단장이 단독으로 들어가서 장관한테 보고하고 결재를 받은 게 아니고 그 자리에 여러 주요 지휘부 인사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수사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보고를 같이 받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때 참모총장도 있었고 해병대 사령관도 있었고 국방부 대변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참모총장을 비롯해서 이제 국방부 장관까지의 결재가 다 이루어진 결과로 다음 날 이첩하기로 했던 건데 그렇죠. 이게 그 다음 날 갑자기 장관의 의지에 의해서 뒤집어진다는 거를 과연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느냐, 그 윗선이 움직이지 않으면 이게 가능한 일이냐, 이런 의문에 대한 해소가 완벽하게 되지 않고 있다. 이 점을 좀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 그 장성들 쭉 자주국방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군 작전권 이전 절대 받으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그 장성들을 두고 똥별들이라고 한번 이야기한 적 있잖아요. 예, 그런 얘기, 저는 우리나라 국방부나 장성들이 똥별이란 얘기를 듣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염수냐 오염 처리수냐 용어 논란 불붙었습니다. 오늘 굉장히 뜨겁게 불이 붙었는데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부하고 일본 정부의 입장이 다른 것 딱 하나입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게 오염수라고 부르느냐 처리수라고 부르느냐 이건데, 정부 여당이 이 차이까지도 메꾸려는 시도를 본격화 시작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오염수 명칭을 오염 처리수로 공식화하겠다고 오늘 선언을 했습니다. 유상범 수석 대변인은 이제 오염 처리수로 공식화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염 처리수가 국제 원자력기구 IAEA에서 쓰는 공식 용어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우리 바다 지키기 검증 TF 위원장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도 오늘 이제 급식 업계하고 이제 수협하고 같이 협약식을 했는데 그 자리가 끝나고 나서 기자들한테 오염 처리수가 맞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 공세를 위해서 이걸 오염수라고 부르고 핵폐수라고 부르는 거기 때문에 위원장인 내가 오염 처리수라고 썼으니까 이미 우리 당은 이걸 공식화했다고 봐야 된다. 이렇게 또 강조를 했고요. 한덕수 국무총리도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국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처리수로 용어 변경을 정부가 공식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는데 뭐라고 했는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이거 용어 문제 정부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마치 지금 오염수가 방류되고 있다. 이것은 핵폭탄과 같다. 그 논리는 전혀 안 맞는 거죠. 오염수가 방류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 기준에 의해서 처리된 그 오염수가 방류되는 겁니다. 이거 오염수 맞네요. 한덕수 총리도. 그러면 처리 오염수라고 불러줄까요? 그러니까 오염된 처리수. 것을 처리했다라고 하니까 오염 처리수라고 하는 이게 이제 거죠. 물론 그러니까 거꾸로 뒤집어서 처리 오염수라고 해도 되잖아요. 처리된 오염수. 예. 그리고 이제 처리된 그 오염수가 방류되는 겁니다라고 한덕수 총리가 말씀하셨으니까 총리 말씀대로 처리된 오염수 이렇게 얘기를. 물론 전 세계에서 이제 다양하게 부르고 있긴 합니다. 일단 BBC 같은 경우는 오염수, contaminated water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CNN이나 중국의 글로벌 타임즈나 미국의 뉴욕 타임즈 같은 경우는
폐수라고 부르고요. 웨이스트 워터. 그렇습니다. 미국의 ABC 같은 경우는 셉니다. 레디오액티브 워터라고 해가지고 아예 방사능 물이라고 부릅니다. 이거 이제 오염된 물이라는 점을 감추기 위해서 그동안 이제 일본 정부가 매해 수십억 원씩 홍보비를 써가면서 트리티드 워터라고 해가지고 이제 처리수, 오염 처리수라고 부르자라는 캠페인을 그동안 꾸준히 해왔는데 굳이 한국 정부와 여당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이걸 대신해줄 필요가 있느냐라는 의문이 좀 제기되는 대목이고요. 한덕수 총리하고는 다르게 박구현 국무조정실 1차장 같은 경우는 여전히 용어 변경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오늘 밝혔습니다. 정부가 총체적인 용어를 전환하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하면서 총칭할 때 오염수라는 표현을 유지할 것이다라고 오늘 1일 브리핑에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 예. 아니, 그러니까 지금 사실 상당히 다양한 용어를 쓰고 있어요, 전 세계가.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핵폐수, 핵오수 뭐 이렇게 쓰고 있기도 하고요. 그린피스 같은 환경단체들은 아예 방사능 물 이렇게 레디오액티브 워터라고 쓰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다양한 용어로 써요. BBC 같은 경우도 어떤 기자는 그냥 후쿠시마 워터라고 쓰기도 하고 그리고 또 CNN 같은 경우에는 씨 워터라고 쓰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하게 쓰는데 중요한 거는 후쿠시마 물. 로 이제 통칭이 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우리 정부가 왜 나서서 이런 일본의 입장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것인가에 대한 국민적 의문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해소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네. 자, 한덕수 총리는 발끈하셨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국회 예결위에 출석한 자리에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받았는데 야당 의원, 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우리 정부가 도쿄전력의 입 역할을 하냐라고 이제 지적을 했더니 거기에 대해서 예의가 없다라고 또 발끈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문제가 된 대목은 뭐냐면 정부가 배포했던 후쿠시마 오염수 10가지 괴담이라는 카드 뉴스가 있습니다. 그중에 일부 내용을 보니까 지금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는 분들은 화면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일본 오염수에 포함되어 있는 삼중수소가 커피나 바나나에 들어있는 삼중수소보다 적다라는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실제로 커피나 바나나에 삼중수소가 들어있는 게 아니고요. 다른 물질들을 예를 들면 이제 칼륨 사공 같은 경우 이 양을 삼중수소로 치환해가지고 변환해서 이제 저렇게 사용하고 있다는 건데 굳이 이런 식의 표현을 할 필요가 왜 있느냐. 그래서 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지적한 게 그겁니다. 왜 국민을 이런 식의 현혹을 하느냐. 정부가 도쿄전력의 입 노릇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한덕수 총리는 어떻게 정부가 이야기하는 거를 도쿄전력의 입이라고 하느냐. 어떻게 정부가 국민을 위해서 얘기하는데 그게 도쿄전력이 되느냐. 이거는 예의가 없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의를 말하기 전에 도쿄전력에 따르면이라는 브리핑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도쿄전력에서 내놓는 자료가 다 정확하지도 않고 국민들도 다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들어가서 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일본말하고 영어로 된 것은 실시간으로 하지만 한국말하고 중국어는 올라오지도 않고 업데이트도 안 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너무 적극적이다 우리 정부가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어찌됐든 지금 이게 일단 방류는 시작이 됐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국민적 답답증 같은 게 있는 상황인데요. 민주당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IMO 국제 해사기구 위반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올 10월에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이제 총회를 열어서 다루게 된다. 그래서 의원 외교 차원에서 런던 의정서에 가입한 88개국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UN 인권이사회에도 이것을 안건으로 제출해서 문제 제기를 하려고 한다라는 것이고 QR코드를 통해서 서명운동을 상당히 받았나 봐요. 그랬는데 벌써 이게 5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적극적으로 나서려고 하고 있다라는 이제 차원의 움직임이 있다는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도쿄전력은 일본에서 사실은 내각에서조차도 신뢰성을 별로 인정받고 있지 못하는 곳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핵 원자로에 있는 이 멜트다운이 됐는데 핵 연료봉이 멜트다운이 됐는데 5년 그거를 동안 5년 동안 거짓말을 예. 했던 곳이에요. 근데 이 도쿄전력 그래서 일본 언론에서도 도쿄전력 얘기는 계속 검증 보도를 하는데 그렇죠. 도쿄전력의 입이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도쿄 전력의 보도나 입장을 가장 신뢰하는 것은 우리나라 매일매일 브리핑 하시는 분들, 정부 측 국무조정실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장윤선 기자도 짚어주셨지만 원래 도쿄전력이 이웃 국가들한테 약속했었던 거는 정보의 투명한 공유였습니다. 그런데 오염수 포털 사이트를 운영할 때 그래서 중국어, 영어, 일본어로 이제 별도 서비스를 하겠다라고 밝혔던 건데 이번에 이제 언론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일본어판이랑 영문판에는 실시간 자료 갱신이 되거나 네. 추가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데 유독 한국어판하고 중국어판은 업데이트가 안 되고 게시물 게시가 안 되고 있다는 점이 지적이 됐습니다. 이번에 이제 마이니치 신문에서 확인해 보니까 한국어하고 중국어 자료 갱신은 포털 오염수 포털 사이트에서 5월 30일이 마지막 업데이트였다. 그 뒤로 제대로 갱신이 안 되고 있다라는 점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지난번에 그 민간 단체 사실상 그 윤석열 대통령 사조직 대선 때 사조직처럼 움직였던 곳에 가서 얘기했던 말했던 선거법 위반 논란이 있었던 발언에 대해서 상임위에 나와서 뭐 또 굉장히 화를 내셨어요.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원장관이 했던 발언이 뭐냐면 제가 국토부 장관을 하는 마지막 1시간까지 여당에 대한 지지, 여당의 간판을 들고 국민들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분들에 대해서 밑바탕 작업을 하는데 정무적 역할, 모든 힘을 다 바치고 제 시간을 쪼개서라도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내년 총선에서 여당의 승리를 위해서 장관으로서 지원하겠다라는 취지로도 읽힐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이나 이제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 이런 논란이 된 거고요. 말씀하셨던 대로 오늘 이제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의 집중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이제 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질책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거론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장관님 지난주에 국민의힘 의원들 앞에서 한 발언이 정치 중립적 발언입니까? 여당 지지적 발언입니까? 아니 모든 힘을 바쳐가지고 선거 나오는 분들, 여당 간판으로 선거 나오는 분들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게 속마음이면 국토부 장관이 아니라 여당 선대본부장을 앉혀두고 질의를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저는 원장관께서 정치적 중립 철저히 지키겠다. 이 약속을 분명히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보다 훨씬 세고 직접적으로 선거 압승을 호소했던 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바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대답을 가름하겠습니다. 이 답변을 듣고 이제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이 기가 차다는 반응을 보였는데 그거는 통수권자의 얘기가 아니냐, 적당한 비유가 아니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이소영 의원도 다시 한번 질의를 하면서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을 하긴 했지만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은 맞다라고 인정한 바가 있다.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도 선거중립 의무를 지키겠다고 확답을 해달라 또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명확한 확답을 하지 않았고요. 원장관이 뭐라고 했냐면 길 가는 사람을 붙잡아 놓고 살인 안 하겠다는 약속을 하라. 그러는 게 성립이 안 된다라고 버티니까 다시 김민기 위원장이 아니 아무것도 안 했는데 살인할 거냐 안 할 거냐 물어본 게 아니고 살인을 한 사람한테 또 할 거냐 말 거냐 이렇게 물어본 것이다. 비유가 적절하지 않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게 상당히 문제가 심각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국무위원이고 그 정부의 장관입니다. 그리고 국토교통 전반을 국정 운영을 책임지는 한 국무위원인데 나와가지고 이렇게 중립 의무에 어긋나는 발언을 대놓고 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그리고 나서 한다는 게 노무현 대통령도 그 탄핵 갔지만 기각됐기 때문에 본인도 문제 없어. 나는 문제 없어. 당신들이 아무리 문제 제기를 해도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강조하고 있고 끝까지 사과도 없었고 인정도 없고 난데없이 이런 살인을 안 하, 이런 황당한 비유는 또 왜 하는 겁니까? 왜 하냐면요. 대통령께서 어제 점잖게 할 게 아니라 싸워야 된다. 국무위원들에게 독렬하셔요. 독전을 하신 겁니다. 독전. 아이고.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도 예의에 어긋납니다. 왜 노무현도 안 됐는데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아니 근데 이렇게 홍보 전사가 되라 그러지 그냥 전사가 아니잖아요. 정부 정책을 잘 하셔야죠. 네, 잠시 광고 듣고 뉴스 신세계 이어가겠습니다. 네, 신장식의 뉴스 아이킥 뉴스 신세계 이어가겠습니다. 양평 고속도로는 재추진한다? 그런 취지의 발언을 오늘 이제 원희룡 장관이 국회 본관 앞에서 했습니다. 오늘 국회 본관 앞에서는 서울 양평 고속도로 추진 재개 범국민 대책위원회가 일종의 퍼포먼스를 벌였는데 거기에 이제 원희룡 장관이 출석을 해가지고 양평 군민들로부터 받은
고속도로 추진 재개 서명부를 이제 전달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민들이 인정하는 노선으로 정상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 주민들과 전문가들이 바라는 가장 이로운 노선을 결정해서 정상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식의 이제 얘기를 했는데 뭐 이제 원희룡 장관은 여전히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만은 국토부는 이미 서울 양평 고속도로 건설에 투입할 설계 비용 123억 원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을 해둔 상태입니다. 원희룡 장관이 이제 지난달 9일, 7월 9일에 사업 백지화를 선언한 뒤에 백지화 선언을 취소하지도 않았고 철회하거나 사과하지도 않은 상태인데 여전히 국토부에서는 사업을 위한 준비를 착착 진행하고 있는 셈이고요. 김동일 기획재정부 예산실장도 예산안 관련 브리핑을 할 때 서울 양평 고속도로 지금 타당성 조사 진행 중이고 그거 마무리되면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설계비 반영이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대로라면은 정부 내에서는 그리고 국토부 내에서도 사업이 백지화되거나 사업 중단을 염두에 둔 적이 없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그동안 원희룡 장관이 얘기했던 거는 뭐가 되는 거냐 이런 이제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기자들도 마찬가지로 사업 백지화 처리한 거냐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원희룡 장관이 뭐라고 했냐면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할 때도 정쟁이 제거되면 즉각 재개한다고 했다. 사업 자체를 팽개치거나 안 하겠다는 건 아니었다. 접근하는 프레임의 문제인데 저의 프레임도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란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뉴스를 매일 전달해 드리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진짜 참 이런 것을 말장난이라고 하는 게 아닐까라는 네.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니까 국민을 우롱하는 느낌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양평 군민들이 얼마나 황당했었습니까? 전 국민이 황당했습니다. 느닷없이 장관이 나서가지고 어디론가 막 전화 통화를 하고 국토위 그 위원들도 여당 국토위원들도 모르는 가운데 느닷없이 나와서 백지화 선언을 해가지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예? 양평 군민들이 둘로 쪼개져가지고 양서면 강상면 서로 어느 동네로 가는 건지 예? 지금까지도 갈등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하게 나 그때부터 그런 거 아니었거든? 그리고 정쟁이 제거됐어요? 지금 계속 정쟁 중인 거 아닙니까? 누가 정쟁을 주도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방식으로 무책임하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때 원장관 얘기는 정권 교체한 다음에 하세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예. 정쟁 얘기는 나중에 민주당이 사과하면 할게요. 라고 말을 두 번째 바꿨을 때 하셨던 말씀이에요. 정권 교체된 다음에 하려면요. 이건 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산에 123억 양평 설계가 반영이 돼 설계비 등 해가지고 예산 반영이 123억 돼 있어요. 네.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123억 왜 예산에 반영이 돼 있는지 그 이유를 물어야죠. 네. 안 할 거면 123억 반영할 이유가 없잖아요. 하기로 해놓고 지금 말 주워 담느라고 이상한 이렇게 말 바꾸기 뭐 이런 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국민들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김건희 여사, 양평 고속도로 끝에 또 김건희 여사 얘기가 나오네요. 개식용 종식 회견장을 갑자기 찾았다. 이렇게 뉴스가 나왔습니다. 네, 지금 이제 애초 대선 때 약속을 했었던 조용한 내조가 아니고 적극적인 정치 행보를 보이는 듯한 모습입니다. 오늘 오전에 이제 개식용 종식을 위한 국민행동의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그 기자회견에 김건희 여사가 등장을 했습니다. 국민행동에서는 뭐 국회에 발의된 개식용 종식 특별법안 반드시 이번 임기 내에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김건희 여사도 여기에 이제 목소리를 보탰습니다. 저는 이분들과 함께 친구가 돼서 개식용이 금지될 때까지 끝까지 운동하고 노력할 것이다. 약속드리겠다. 이렇게 지지 발언을 했고 발언 이후에는 이제 손등에다가 강아지 그림을 그려주는 이제 행사에도 또 참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는 사실 그동안 김건희 여사가 꾸준히 얘기했던 개식용 관련된 이제 정책 행보의 어떤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심지어 국민의힘에서는 얼마 전에 박대출 정책위 의장이 직접 이 개식용 금지 법안 관련해 가지고 여야의 움직임을 두고 김건희법이라고 명명을 하고 나섰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이제 국회에서 여야 의원 44명이 참여를 해가지고 개식용 종식을 위한 초당적 의원 모임을 출범을 시켰는데 그 자리에서 이제 관련 법안을 11월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여야 의원들이 함께 결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 움직임을 두고 박대출 정책위 의장은 김건희법에 청신호가 켜졌다. 라고 김건희법으로 이제 묶어버린 겁니다. 이게 왜 김건희법입니까?
아니 지난 6월에 그때 그 동물단체 대표들을 그 청와대 영빈관으로 불러서 뭐 비공개로 식사를 한 자리가 있었어요. 그때 개식용 금지 정부 임기 내에 종식하겠다. 그래서 정부 임기 내 누구 정부 이런 얘기가 논란이 상당히 셌어요. 그리고 지금 그 정치권 안에 어떤 얘기가 들리냐면 이 시작이다. 그러니까 사실상 앞으로 김건희 여사가 주도하는 사회 정책들이 상당히 많이 나올 것 같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최근에 있었던 이제 자살 관련해서도 자살의 구할은 사회적 타살 측면이 있고 건강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의 고민과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에 앞서서 정치권 안에서는 어떤 얘기가 있냐면 대통령 내외가 해외 유명 대학의 정신과 전문의이자 교수들을 만나서 이 문제를 논의를 하고 나서 이런 정책이 나왔다. 근데 이게 시작이지 그리고 계속 1탄, 2탄, 3탄 이어질 전망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김건희법 이렇게 명명하는 것도 상당히 무리가 있기도 하고요. 또 한 측면에서 보자면 이분은 대통령 부인이에요. 선출직 또는 임명직 공무원이 아닙니다. 그 무슨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그러니까 사회운동 차원에서 뭐 운동가로 적극적으로 동물권 보호 운동을 하신다면 그거야 저는 찬성입니다. 적극적으로 하시면 좋죠. 그러나 이것을 정부 정책하고 엮어서 무슨 김건희법까지 명명하면서 나서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참고로 좀 말씀드리면 개식용 금지 관련 법안을 추진한 지는 우리 국회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19대 맞아요. 국회, 20대 국회에서 계속 발의가 됐었고요. 그리고 지난 대선 때는 이재명 후보도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바가 있기 때문에 누구 한 사람이 점유할 수 있는 법안이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김건희 여사에게 여쭤보고 싶은 것은 남편은 설득하셨냐. 대선 과정에서 개식용 금지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윤석열 후보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식용견과 반려견은 다르다라고 맞아요. 답변했었어요. 남편부터 설득하시라. 뉴스 신세계 지금까지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 장윤성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